3월의 첫 거래일이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세를 월간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는 고민도 되고요. 궁금합니다. 오늘 10시의 시황에서는 항상 중심을 잡아주시는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제는요. 역시 3월이 시작되다 보니까 3월 증시의 방향성이 어찌 될 것이냐라는 첫 번째 궁금증. 그다음에 중국 모멘텀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가 크게 두 가지 궁금증 퀘스천인데요. 대체로 뉴욕은 보면 긴축이라든지 또 10년물 금리가 4%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3월도 조정 전망들이 심정적으로 볼 때 우세하게 보이는데요. 글로벌 증시, 그다음에 국내 증시 3월 흐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초반에는 좀 일정이 주는 압박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고용지표 나오게 되고 CPI 나오고 FOMC 회의로 이어지는 일정이 쭉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면 이제 투자들은 고용지표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놀란 상태에서 이제 2월 증시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국채금리 말씀해 주신 대로 10년물 금리가 4%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오늘 기술주들에도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되는데 다만 이제 이게 2월부터 반복적으로 반영이 돼 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에 일정수 실적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긴축에 대한 어떤 생각과 달랐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일방적으로 내리기보다는 이제 초반에는 좀 조심스럽게 공방을 벌이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 나오다가 초반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좀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면 미국이 이제 전통적으로 2월에는 좀 약하고 3월에는 올라가고 4월은 더 올라가고 이런 어떤 경향을 보였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 월별 어떤 데이터를 보고 계신 건데 2월에는 좀 약했다가 3월에 보시면은 조금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4월에는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도 3월이 미국 증시 1년을 놓고 봤을 때 한 5번째 정도로 강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막대기 여러 개인 건 뭐예요? 그건 이제 최근 10년, 5년, 예를 들어 최근 20년 이렇게 기간별로 이제 설정을 한 건데. 대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이제 방향을 보면 그냥 되겠군요. 방향만 보시면 되는 건데 대략적으로 이제 2월이 좀 올라가는 그래프고 2월은 좀 내려가는 쪽에 몇 개가 섞여 있지만 3월은 올라가거든요. 5월은 확실하게 안 좋았네요. 그죠? 5월도 안 좋고 9월도 안 좋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보면 2월과 3월을 비교해 볼 때 2월은 좀 약한데 3월은 강한.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 9년 정도에서 볼 때 지금 차트로도 보고 계십니다만은 총 7년 정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초반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일정 때문에 공방을 벌이겠지만 이제 불확실성 제거가 되고 이미 반영됐다는 인식이 지나가면서 중반 넘어가면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조금 걸리는 건 저 차트에서 보시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2월에 올라가는 해에는 3월에도 무조건 다 올랐습니다. 근데 2월에 조정을 보일 때는 3월에도 일정 수준 영향을 보여서 같이 파란색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2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월 초반에는 3월 초반에는 좀 조심스럽게 출발했다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불확실성 제거되면서 좀 반등 시도하는 그런 형태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위축되고 이제 미리 좀 비중을 많이 줄여놔야 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네요, 그죠?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좀 이제 기회를 모색하는, 많이 밀리지 않는. 그러나 또 이제 급하게 갈지는 좀 고민되는 그런 장인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우리 시장을 좀 누르는 요인들은 크게 보면 경기, 실적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원화 환율의 상승, 원달러 환율의 상승, 원화의 약세. 달러의 강세, 또 더 가면 미국 국채금리의 강세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다음 외국인 매도. 달러나 외국인들 환율과 외국인들 움직이면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근본적으로 환율이 올라갈 만한 요건이 있죠.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고 좀처럼 이거는 상반기에 풀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다라면 환율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다행스럽게도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세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한 어떤 좀 상쇄시켜줄 수 있는 요인들도 만만치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시장이 올라간 이유기도 한데 어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성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가 괜찮다라는 것은 위안화 강세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위안화하고 일정 수준 맞춰서 가는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지 않도록 좀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유럽의 금리 인상도 지금 어제 유럽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좀 높은 것 같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또 유럽이 내년도 2월까지도 계속 금리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터미널 금리로 지금 4%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유럽의 금리를 더 오랜 기간 동안 올릴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된다는 건
유로화 약세 또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 이렇게 또 조장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달러가 부분들은 전처럼 그렇게 킹 달러, 강 달러 가기는 어렵다 환경 자체가. 1,320원, 1,350원 정도 사이에서는 이제 더 올라가긴 좀 어렵고 예. 그 선이 고점이 되면서 좀 빠져 내려오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2월에 외국인들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차트로 바꿔놓고 보면은 뭐 한 두 자릿수 하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환경에서도 외국인 투자들이 적어도 매도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으로 보고 계시다시피 작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2월에도 그 안 좋은 흐름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특히 이제 중심축에 있는 삼성전자를 좀 매도하지는 않는 그런 어떤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감안해 본다라면 좀 초반에 뭐 제가 3월 증시 흐름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만은 초반에는 일정 수준 좀 공방을 벌이고 좀 관망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예. 좀 매수 전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사실 외국인들 기존은 이제 하루에 한 3천억 정도 순매도하면 매도다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근데 한 사흘 동안 이렇게 평균 한 3천억 정도 지난 화요일까지 팔았었거든요. 예. 네, 오늘은 또 보면 순매수로 나오면서 네. 근데 거기서 하나 봐야 되는 게 예. 외국인들 순매도 나올 때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전체 매도에서 차지하는 외국인들 매도 비중을 보셔야 네, 되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정말 강하게 매도할 때는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도 물량의 30%를 외국인들이 준다는 얘기인데 지난주 30% 3,000원 나오면서도 매도 비중은 20% 후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축소된 거지 매도가 확 늘어난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본다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매도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일러 보이고요. 지금은 좀 매수를 축소시켜 놓고 좀 관망하는 정도 단계. 여기서 만약에 매도가 늘어난다면 좀 양상은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환율이 여기서 좀 눌러주지 않는다면 좀 매도가 늘어날 수도 있어서 조금 아슬아슬한 구간이다라는 점도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중국 모멘텀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미국 쪽의 이슈들은 좀 시장을 누르는데 중국에서 PMI가 좋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회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우리 시장이 오르는 요인들인데요. 네. 중국 기대감은 어느 정도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뭐 일정상 기대해 볼 만한 건 이제 양회 정도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에 중국의 기대감, 리오프닝으로 어떤 나왔을 때는 기대감으로 실제로 숫자로 나타나는 게 뭐 소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서비스업이라든가 뭐 이게 소매, 서비스 이쪽에서만 주로 이제 잡혀 있었는데 제조업이 따라주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PMI라는 거는 이제 제조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중국이 조금 더 경기 회복이 좀 확신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측면을 보여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제조업이 활성화돼야 또 수출이 늘어난다라는 기대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어제 무역 수지 발표된 거 보면 대중국 수출이 20% 이상, 거의 한 24% 정도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대중국 수출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진다라면 역시 또 증시에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회라는 일정 감안해 보면 뭐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책, 소비 부양책, 부동산 회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중국발 재료는 적어도 시장을 좀 지탱시켜주는 그런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중국발 어쨌든 이슈들이 뭐 분명한 건 악재는 아니죠. 그죠. 호재 강도가나 이제 어느 정도 작용할 것이냐, 어떤 섹터나 어디에 정책적 주안점이 있을 것이냐를 이제 투자자가 판단하는 거고요. 테슬라의 뭐 소위 투자자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늘 주목을 받는 행사인데 보면 그 멕시코에 새로 공장 짓는다는 얘기, 예. 우리나라도 유치하려고 막 지자체들이 하고 그랬잖아요. 멕시코에 이제 기가 팩토리라는 거는 뭐 엄청난 큰 공장을 짓는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신공장을 멕시코에 짓는다는 얘기. 그다음에 생각만큼 그렇게 뭐 그 원가 줄인다 이런 거 말고는 시장에 큰 호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본장에서는 1.4% 빠졌고 테슬라가 시간에서 5% 밀렸는데 그런데 국내 2차 전지들은 오늘도 뜨겁습니다. 예. 네. 우선 이제 테슬라 얘기부터 먼저 먼저 해보면 테슬라에서는 좀 구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기는 분명히 반값 자동차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테슬라가 확 넓혀 나가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반값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조립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차 반값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익을 늘리게 될 건지,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 공급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표현이 없진 않았지만 한마디로 반값 자동차 모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자체도 보면 뭐 조립 비용 효율화, 다음에 이제 좀 빠르게 생산해서 그 비용을 갖다 축소하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면 조립 비용은 원가는 계속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테슬라의 어떤 생산량을 감안해 볼 때 조립 비용 효율성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봐야 돼서 실제로 절반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시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좀 믿기 어렵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에서 많이 빠지는 건데 다만 이제 국내 2차 전지는 조금 그런 테슬라 그런 분위기라면 국내 2차 전지가 사실 오늘 좀 눌려야 되는데 예.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은 좀 시황으로 풀어봐야 되는 사안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라든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눈에 숫자가 보이는 업종에 자꾸 집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뉴스량이 많고 이제 그렇게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은 2차 전지하고 로봇 쪽입니다. 지금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표현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뉴스량이 많고 확실하게 숫자로 보이고 뭐 LNF 같은 경우는 또 대규모 숫자로 이제 수주를 보여주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다만 뭐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주가가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뭐 에코프로만 해도 벌써 6주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료라든가 호재성 재료가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선별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선별적으로 골라서 움직이는 단계로 좀 바뀌었다라고 봐야 돼서 테슬라 뭐 주가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제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뭐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뭐 지난주 이후부터는 좀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가 뭐 부담스럽다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흥분되지만 부담스러운 가격권에 자신감 갖고 사기는 좀 어렵단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2차 전지는 큰 흐름으로 가는 거고요. 아까 로봇도 말씀하셨고 이번 주에 눈여겨볼 업종 섹터 전략은요? 그 1월에 우리 시장을 끌어왔던 축이 사실 해외 쪽에서는 미국의 긴축 후퇴 가능성 네. 이거 하나가 있었고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둘 다 좀 약해졌거나 반영이 됐다가 이제 지금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을 넘어서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중국발 수요 증가 기대, 그러니까 소비 증가 기대가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뭐 우리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를 비롯해서 뭐 화장품주 아니면 이제 뭐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 여행주들 이런 종목군들은 또 중국발 어떤 이슈에 그대로 또 반영될 수 있는 노출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실적이 가장 무서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게 많이 될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주가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선뜻 안 나서는 자리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역으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거기에 이제 공급하는 공급자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이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는 바닥권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 또 하나는 뭐 앞서 코너에서도 말씀해 주셨던데 자동차 관련주들이 숫자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못 올랐거든요. 어제 무역 수지 관련된 데이터 나왔을 때도 보면 자동차 수출량은 크게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이제 공급하는 부품사들 또 자율주행 관련된 뭐 종목군들, 뭐 현대오토, 에버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조금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한번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지금은 안 좋지만 바닥권을 통과하는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자동차 부품 이해되고요. 중국 관련주는 말씀 우리가 쭉 이어갔는데 주로 소비주 쪽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엔 또 화학이나 철강이나 소재도 강합니다. 네. 예, 지금 뭐 오늘 어제 나왔던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이런 추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그러니까 중국의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잘 돌아간다라는 건 거기에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 철강화학도 역시 또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마 사실 포스코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긴 했었는데 철강들도 강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위에 공간은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 100이라는 투자의 비중이 있다고 하면 뭐 어느 정도를 지금 좀 싣고 가는 게 좋고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이달 중순까지는 좀 공방의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 6대4 정도로 뭐 간다라고 치지만 3월 중순 넘어가게 돼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면 상당 부분 좀 높여서 거의 채워나가는 쪽으로 가셔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은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